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랏빛 정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한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달에 한국당 육아 파티를 준비 네. 중이시라고.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청년 부부를 위한 자유한국당 육아 파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네. 저희 자유한국당 당사를 키즈 카페처럼 좀 꾸미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오, 그래서 놀이기구들을 좀 가져다 놓고 네. 정말 청년 부부들과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육아 관련한 정책들도 제안하는 네. 활동이고요. 근데 실은 이건 거의 뭐 전에 없었던 시도인데 저도 저는 처음 봐요. 네. 언제 자유한국당이 소프트 터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실은 당원들을 위한 그런 힐링 프로그램조차도 없었던 정당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내부 진단을 하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많은 가족을 좀 초청할 장소가 또 협소하고 네. 아기들이 또 너무 많을 경우에 또 사고가 일어날 그럴 수도 수 있어서 있죠. 네. 한 25가족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신보라 의원님이 직접 처음 딱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 맞습니다. 네. 그럼 다른 당 당원들은 가면 안 됩니까? 우선은 네. 당원들을 위한 행사고 당사를 또 하는 네. 거니까요. 그런데 네. 비당원분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시민들. 신청을 하시면 아. 그걸 애써 거르려거나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신청하시면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 투어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정책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크게는 그 민생 대장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꽤 많은 말씀을 듣고 꽤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네. 거죠. 네네. 그 건의사항을 취합했더니 170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뭐 내용을 보면 카드 수수료 뭐 인하랄지 네.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뭐 고성 지역 산불 피해 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나열했더니 17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네네. 건의 사항들을 그래서 이제 그 그제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해서 네. 그걸 정책위로 다 배분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을 해보자라고 네. 했고 또 당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안으로서의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가동하겠다라는 네네.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대전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네. 화두를 던진 거죠. 그게 2020년 경제대전환 위원회 이렇게 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름이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요. 지난주 월요일마다 저희 정두원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 이제 나오시는데 네.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한 실력이 있을까? 아, 이번 주 월요일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거창하다.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뭔가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네네.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나름의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170가지의 어떤 건의사항을 네. 대표가 스스로 그걸 감당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정책위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했어요. 분야별로. 저는 그게 네네. 좋은 선택이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대표가 모든 걸 끌어안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내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정책을 가장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 배분해서 그 안에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게끔 한 것이 이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밖에 계셨다가 들어오셔서 다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열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강대강으로 붙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 외교 기밀 공개 이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그 양정철 원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만난 이 네. 사실로 정말 강대강으로 맞불 작전처럼 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양정철 원장, 서훈 국정원장 만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네. 가수의 어떤 제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사적인 만남도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걸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조차도 네네.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네네. 그 무게와 왕관의 짐을 감당해야죠. 네. 어떻게 하더라도 네.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은 네. 정권의 최대 실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민주연구원장으로서도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총선에 관련한 어쨌든 최대의 참모라는 겁니다. 네. 그 여당 참모와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충분한 의혹과 네.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스로가 국정원장으로서 네. 만나야 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 능력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두 분이 따로 만났으면 약간 좀 의심할 부분이 확실하게 있지만 중간에 기자가 같이 동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 스스로도 둘이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날 끼얹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확실한 팩트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이제 밖에 나와서 네. 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겁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가 됐죠. 네. 스스로 다 사진과 시인했고. 영상으로 네. 찍혔다는 것이 팩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4시간 동안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세 사람의 자리였는데 두 사람의 자리였는지 그렇게까지 의심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보통 왜냐하면 기자들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야당 의원으로서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대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제적인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기자가 동석을 했어도 여전히 의심할 부분은 많다. 그리고 네.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강효상 의원 이 기밀 유출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보라 의원께서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받고 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 게 9일로 저는 기억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꽤 네.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 9일날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게 어쨌든 상식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의 공개라서 네. 그렇게 언론에 막 대서특필 됐다거나 네. 뭐 그렇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청와대도 사실 무근이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상급 기밀 사항이 되고 네. 지금 뭐 집중 포화를 맞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국가 기밀이다. 그건 기밀죄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래서 뭐 기밀 누설죄 이런 네네.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막 성토하고 있는데 네. 그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범죄가 실은 우리 형법상에서는 크게 간첩 그다음에 외교상 기밀 누설 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네. 이렇게 되는 죄의 성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설을 누구에게 했느냐 그리고 기밀 수준이 어떻냐 네. 그게 정말 상대국의 국익을 뭐 해치는 정도인 거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공개된 내용이 네. 그런 외교적 분란이 일어날 수준의 네. 그런 기밀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청와대가 침소봉대해서 이 사안을 더 키우고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밀 유출이라는 그 어떤 형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는 그거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상대방과의 정상은 그게 어떤 내용이어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밀로 그냥 상급으로 묶여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네. 흘러나왔었죠. 그게 뭐 기사화된 뭐 내용이랄지 뭐 네. 이전에 뭐 전청래 의원도 네네. 전 의원도 뭐 이런 걸 뭐 받아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뭐 그런 여타의 그건 과정을 홈페이지 통해서 보도 내용이었는데 네, 흘러나오게 어쨌든. 되어 네네. 있는데 저는 그 수준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만약에 야당 의원이 이렇게 그 정상 간의 대화 막 유출해도 그럼 고발 고소 안 하실 건가? 좀 그런 생각이 그 들거든요. 내용에 결국 내용이 외교상으로 네. 그럼 거의 분란을 일으킬 만한 네. 내용이냐의 여부를 훨씬 검토해봐야죠. 검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오후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박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맞아요? 격려하는 거죠. 격려. 네. 어떤 발언들이 왜냐하면 나왔나요? 어쨌든 그 내용이 기밀이냐 상식이냐 그 정보의 내용은 상식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였다라고 네네. 하는 판단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실은 대통령까지 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실은 유감 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유감이었다라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또 대통령께서 야당만을 진짜 표적 공격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네.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대통령께서 자초하시는 것 같아서 네. 더 서글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을 잠깐 혹시 오늘 뉴스를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 재벌하고 비호하는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 자체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와대 저는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의 첫 번째는 청와대 그간 네. 외교 참사에 대한 유감 표명이 먼저 선행되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뭐 태극기 관련한 네.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한미 대화가 지금 어쨌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네. 야당만을 상대로 이렇게 표적 공격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죠. 네. 그 5월 국회는 사실상 끝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세 분의 원내대표가 맥주 한잔 할 때 그 이후로 풀리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네. 앞뒤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제 맥주 회동 할 때는 네. 사실상 뭔가를 풀어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네네. 의원총회 이후로 싹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강성 발언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건 민주당 내 사정이니까. 언급하시기 좀 그렇고요. 금태섭 의원이 제가 이제 항상 메신저가 되잖아요. 네. 서로 못 만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지난주에 제발 좀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다시 남기셨어요. 기본적으로 6월 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정의당도 그렇고 평화당,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태섭 의원님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정말 진정성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국회 복귀는 저도 가장 소망하는 일입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환노위에 있다 보니 네네.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많죠, 환노위가. 환노위에서 풀어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네네. 탄력근로제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청년 의원으로서도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제 임기 동안 안에 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진 숙제들이 더 많은 만큼 의원으로서 저도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국회 복귀를 너무나 소망하고 네. 다만 우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네.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강행한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의원 정수를 이제 줄이는 부분에 대한 네. 선거법. 이거에 대한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 열 그런 수 거에 있다. 대한 저는 결자 해지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법 안을 받고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른 조건을 걸었던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의미를 담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꼭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